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5년마다 바뀌죠. 그리고 학교장도 4년을 주기로 바뀌게 돼 있는데 4년까지 근무하는 학교장은 거의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학교장이 바뀌고 학교 구성원이 바뀌면 학교 돈은 예산은 제대로 잘 지속성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계획에 사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무슨 과학 기계자재를 살 거잖아요. 뭐 비싼 것도 있거든요.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교사가 와서 사면은 그거는 그때는 잠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번에 교사가 바뀌어서 교사가 이거를 사용할지 모르면은 거의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교과의 예를 들었지만 교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모든 교과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학교 예산이 어떻게 하면은 잘 학생들에게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중학교가 2010년에 그린스쿨 사업이라 해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한 60억 가까이 들어갔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과학교사라서 과학실 담당이었고 과학실을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1년 만에 과학실을 다시 뜯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린스쿨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과학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으니까 나머지 안 하는데 2군데만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사업비에 책정돼 있으니까 그럴 텐데 애초에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예산을 잘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남는 예산은 다시 환불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과실을 1년 만에 다 뜯어서 새로 했습니다. 책상부터 시작해서 칠판까지 모든 거를.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 만들어 놓은 그 과실이 그 전에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죠. 이 칠판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교사들이 잘 꼼꼼하게 교사들과 잘 소통을 못하면서 칠판의 높이도 너무 불편해지고 사실 이거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한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공립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돈이 얼마나 함부로 또는 이제 체계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그린스쿨을 했을 때 옥상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한 이유는 뭐였냐면 운수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가 예전에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좀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운수가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운수를 사용하게 하겠다.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굉장히 많은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나서 운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한참을 틀어도 약간 미지근해졌다가 다시 또 찬물이 나오고 이런 이제 상황을 알고서 몇몇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고쳐줘라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청에 뭐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그 하청업체가 와서 보고 가고 좀 뭐 고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공립교사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다시 이제 학교를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끝인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사로 있던 학교에 다시 6년 만에 교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태양 전지판이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막 바람에 태풍에 아마 휘날려서 이게 꺾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거의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봤자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돈이 한 뭐 300, 4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세로 사실 이거는 들어가는 액수가 거의 4억, 5억 이런 돈이기 때문에 한 100년을 해야지만 그나마 예산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던 그 부분들은 뜯어서 없애는 걸로 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들어간 투자액에 비하면 거의 저는 효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마 이게 공사 자체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다시 교장으로 와서 미래학교가 선정이 되면서 다시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문에 또 한 줄이 있었거든요.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저는 조금 이제 한 몇 억 정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체를 다 리모델링, 미래학교에 맞는 컨셉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어서 돈도 다시 100억 가까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2019년도 2학기였는데요. 저희 학교 구성원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이 낡은 학교에다가 사실 2011, 10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60억을 들여놓은 학교인데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한 1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수 자체도 안 나와서 교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온수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었고 화장실마다 다 온수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이중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봤자 이거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없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 개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죠. 그렇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담당 지원청 그 시설과장이 바뀌면서 그 시설과장이 다행이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2010년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담당을 하셨던 그 과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아니 그때 60억 들여서 했는데 또다시 100억 들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저랑 뜻이 맞은 거죠. 학교랑 뜻이 맞아서 그분이 다시 개축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설계를 다 마쳐서 아마 내년부터는 첫삽을 뜰려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열 전지, 그래도 지금 남아서 조금이라도 전기세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니까 1년에 한 3, 400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공사비에 비해서. 그렇지만 남아있긴 한데 아예 없앤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린스쿨 할 때 연못을 만들었거든요. 연못 평수가 굉장히 좀 넓었어요. 한 10대평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꽃도 계절 따라서 수생식물들이 자랐고, 연꽃도 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 속에 잠자리 애벌레를 비롯해서, 유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충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매미도 그렇고, 매미는 아니죠. 어쨌든 잠자리가 여름이 지나면은 올라와서 이렇게 우아하는 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몇 마리 물고기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과학 실험하고 나면은 그 금붕어 이제 새끼들을 치어들을 풀어놨거든요. 넣었더니 걔네들이 새끼를 낳아서 정말 풍부한 물고기가 제가 볼 때는 한 1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풍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생 식물인 그 말풀도 굉장히 많이 자라서, 검정말도 많이 자라서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할 때, 강압성 실험할 때 검정말을 사지 않고 거기 있는 걸 가져다 했고, 또 물속에 물벼룩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현미경 관찰할 때 물 떠다가 현미경을 들고 나가서 그 연못가에서 보기도 하고, 또는 연못가에 있는 그 그늘 밑에서 느티나무가 버드나무가 쭉 있었거든요.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휴식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교문 옆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도 와서 수시로 들여다보는 생태 연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못이 2019년 제가 교장으로 가던 그 전해에 체육관 공사를 마쳤거든요.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그 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이 연못을 없애지 않고도 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차도를 운동장 끝으로 약간만, 운동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연못 위에다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놔서 연못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고안하지 못하고 연못을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더더구나 너무너무 어이없었던 것은 이 연못을 없앨 때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물고기들이나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겨울이 되어도 계속 물을 틀어놨기 때문에 그 물은 평상시에 우수를 받아놨던 그 그린스쿨 하면서 그 우수를 받아놨던 것을 겨울 내내 조금씩 틀어서 물이 얼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주 작은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연못을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없앨 때 어떻게 없앴냐면은 너무 무자비하게 없앴습니다.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전혀 구하지 않고 통째로 거기다가 흙을 덮어서 물고기가 다 그냥 죽어버린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제가 2019년 1학기에 3월 달에 갔는데 한 학기만 빨리 교장으로 갔더라도 아마 이 연못을 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연못에 대한 그 논쟁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연못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운동장을 살짝 지나야 되는 상황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 교과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없애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교과의 의견을 들어서 할 문제일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중간을 가로지른다든가 운동장을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한쪽만 살짝 한 1m, 2m 들어가는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장으로 오고 나서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연못을 살릴 수 있는지. 그랬더니 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 다 뜯어냈고 다른 걸 설치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무 아쉬워서. 만약에 그때 연못을 없애지 않고 연못 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아치형으로 잠시만 다리를 놨다면 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생물들, 뭐 불의역잔 비롯해서 부들, 꽃창폭, 검정말, 핵함 등 온갖 그런 어떤 수생 식물들과 그리고 물벼룩을 비롯한 그리고 잠자리 유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를 비롯해서 살고 있던 이 연못 생태계를 굉장히 좋은 학습 공간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없애는 것은 이거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칙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되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정원이 교장이 올 때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돈을 들여놔서 만들어놔도 교장이 오면은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사실 학교 정원도 교육과정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생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정원도 학교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학교장은 그리고 행정실장은 2년마다 바뀌고 학교장은 또 이 시설 관리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센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예산이 쓰일 때 연말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학교 예산은 쓰다가 일정 부분 남으면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이 그 기준을 넘게 되면은 그만큼 다음 해도 깎이거든요. 깎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은 사실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온갖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깎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긴 것만큼 비례해서 액수가 감액되기 때문에 연말에 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쓰다 보면 이게 돈을 잘 못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을 갑자기 막 쓰게 됩니다. 막 쓰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죠. 연말만 되면은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는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왜 남았는지, 그 남은 액수를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 또는 남은 액수는 반납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남은 것만큼 깎는 것을 없앤다면 그게 반복돼서 몇 년이 되면 모르겠지만 한 해 정도는 1년 정도는 그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연말에 쓰이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학교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